안녕하세요. 대법모아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 9. 갑소유의 X 토지를 을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진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또 나왔다. 기억니은 디귿 리을. 자, 시험 떨어지고 싶으면 기억니은 디귿부터 보면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동그라미 1부터 5까지를 봅니다. 그러면 니은은 올바른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 3, 4, 5 중에 고르시면 되고, 기억 지문은 검토할 실익이 있다. 그래서 기억을 보는 겁니다. 자, 일단 문제는 매수했는데 등기를 안 마쳤다?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묻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죠. 그쵸? 기억. 을이 갑과의 매매계약 이행으로써 토지를 인도받고 이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전매하고 인도해줬다.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이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걸로 볼 수 있냐 없냐?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한 겁니다. 자, 미등기 매수인이 다시 매도한 케이스, 즉 미등기 매수인의 전매 사안인데요. 갑, 을, 병, 미등기 전매 사안이죠. 아주 전형적인 미등기 전매 사안입니다. 일단 을이든 병이든 모두 등기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은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한 적은 없어요. 둘 다. 그러나 미등기 매수인이라도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점유 사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점유 사용권,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점유 사용권 취득하고요. 을이 그렇게 점유 사용권 취득했기 때문에 병에게 매도할 때 이 점유 사용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병이 점유 사용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예요. 다음, 니은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옳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정답은 3번이랑 5번 중에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을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리을. 을이 엑스토지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무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을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제 무에게 매도하고 전매를 했으니까 전매한 때부터는 이제 점유 상실할 거 아니에요? 을은? 그럼 그때부터 갑에 대한 등기청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설명입니다. 이 지문은 매년 출제하는 지문이죠?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기출문제 풀이 영상에서도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 디귿 리을인데 이거 맨날 매년 똑같은 거 객관식에서 내는데 매년 사람들이 틀려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리을 지문은 미등기 취득시효 전매의 경우랑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등기 전매가 있고요.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이 또 매도한 거, 매수한 사람이 매도한 거. 그리고 미등기 취득시효자의 매도 사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미등기로 이제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미등기인데 이제 매도한 거.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취득시효 완성, 매도.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죠. 같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같이 비교 대조하면서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 하면서 하면 공부할 게 두 배로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할 게 반으로 됩니다. 먹을 거를 나누면 기쁨이 두 배가, 슬픔은 뭐 절반으로 되고 기쁨은 두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공부할 걸 두 개로 하면 우리 공부할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할 양이 반으로 줍니다. 왜 반으로 주냐? 이게 서로가 서로의 이해를 상호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특히 미등기 전매랑 취득시효 전매 매도 사안이 굉장히 같이 기억하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A에서 B로 미등기 매매하는 경우를 봅시다. 일단 매수인 B는 A 상대로 뭐가 있어요? 소유등 청구권 있죠? 등기 청구권 있으면 등기 청구권. 민사라고 할 때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몇 년이요? 10년이잖아요. 그래서 B는 A 상대로 10년 내에 원래 10년 내에 등기를 받아야 되고 원래는 이제 10년이 지나면 등기 청구권이 소멸을 해야 돼요. 원래 3년 10년 동안 등기 안 받고 있으면 이제 소멸한다고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미등기 매수인 B가 A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그냥 쓰고 있어. 점유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B의 A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걸로 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10년 지나도 11년 12년 돼도 B는 A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A에 대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는 A-B-로 취득시효 등기가 가능한 상황을 봅시다. 그러니까 B는 이제 취득시효 완성자예요. 그 취득시효 완성 20년 동안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해가지고 취득시효 기간 완성되면 그때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니죠. 등기 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등기 받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자는 마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자 B-는 A 상대로 소유등 청구권 있죠.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취득시효 완성에 근거한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또 민사의 경우에. 그래서 B 역시 이제 A 상대로 이 10년 내에 등기를 받아야 되고 10년이 지나면 등기 청구권이 소멸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B-가 점유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면 권리를 그냥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봅니다. 다시 A에서 B 미등기 매매 경우 돌아옵시다. 미등기 매매.
A가 B한테 미등기 매매했는데 그걸 다시 B가 C한테 전매한 경우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에 B가 C에게 전매하고 인도까지 해줬어. A가 A에서 B로 인도도 했고 B에서 C로도 인도했어. 다만 등기는 여전히 A한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니까 이제 C가 점유 사용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B가 C한테 인도한 순간 그 순간을 보는 거야. B가 C한테 인도한 순간. 그러면 이렇게 인도한 순간 B의 A에 대한 등기 청구권, 그 B가 C한테 인도해서 넘긴 순간 B의 A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죠. C로 전매됐더라도 여전히 B의 A에 대한 소유등 청구권 채권으로서 살아 있습니다. 그거는 B의 A에 대한 채권이니까 B가 C한테 넘겼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엔 다시 취득시효 사안을 봅시다. A 다시 B 다시, 그러니까 B 다시가 취득시효 완성한 사람이에요. A 다시 부동산의 점유자 B 다시의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됐는데 그걸 B 다시가 C 다시에게 매도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 B 다시가 C 다시한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줬어. 그래서 C 다시가 점유 사용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순간 이렇게 넘긴 순간 B 다시의 A 다시에 대한 이 등기 청구권, 소유등 청구권 이게 소멸하는가? 이게 B가 C한테 넘긴 순간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B 다시가 C 다시한테 인도했더라도 이 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B 다시의 A 다시에 대한 소유등 청구권은 일단 채권으로서 살아 있어요. 언제 B가 C한테 넘겼을 그 순간 등기 청구권 채권이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등기 매매 사안과 미등기 취득시효 사안이 같아요. 방금까지는 서로 같은데 이제 다시 A, B, C 미등기 전매 사안으로 돌아옵시다. C로 전매됐더라도 여전히 B의 A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살아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C에게 전매돼서 C가 점유하게 됐어. 그러니까 B가 이제 점유를 잃고 인도해줘가지고 C가 사용을 하게 됐어. 그러면 C가 점유하게 될 때부터 10년, 즉 B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B의 A에 대한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하는가?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B가 C에게 전매해서 넘긴 것 자체가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냥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적극적인 그 조치로서 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B가 C한테 넘긴 것 자체가 내가 매수인이라는 걸 표시한 거다. 그래서 B의 A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10년 넘긴 때부터 10년, 15년, 20년 지나도 B의 A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마지막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구별해서 마지막 설명한 것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거겠죠. B가 취득시효 완성자고 이게 그 C에게 C 다시에게 매도했다. C 다시로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B 다시 A에 대한 등기 청구권, 소유등 청구권은 일단 채권으로서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C 다시에게 매도돼서 C 다시가 점유하게 될 때부터 10년, 즉 B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B 다시의 A 다시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까 본 미등기 전매 사안과 다르게 요건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완성한다라고 합니다. 아까랑 달라요. 이 부분이 달라요. 이게 B 다시에서 C 다시로 넘긴 순간 그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때부터 그 B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미등기 전매 사안에서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았지만 취득시효 후 매도 사안에서는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시효 완성해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다고요. 결론적으로 미등기 전매 케이스에서는 전매가 돼서 C가 점유하게 되었더라도 B의 A에 대한 등기 청구권 계속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미등기 취득시효 매도 사건에서는 C 다시가 점유하게 된 이상, B 다시가 점유를 잃은 이상 B 다시의 등기 청구권은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소멸시효에 안 걸려, 소멸시효에 걸려 이 차이입니다. 왜 차이가 생길까요? 왜 이거는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 요거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걸까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은데요.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옛날에는 미등기 전매 사안이랑 미등기 취득시효 사안 모두 전매나 매도를 해가지고 그 B가 또는 B 다시가 점유를 잃은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모두 소멸시효 10년에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전매 케이스는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더 이상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고 바뀌었고요. 미등기 취득시효 후 전매 사건에서는 아직 이게 판례 변경이 안 됐어요. 그 95, 6년도 정도의 판례인데 그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판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는 판례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취득시효 사안에서도 이게 만약에 전압에서 쟁점화되면 판례가 변경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쨌거나 판례 변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이가 지금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 차이가 판례 변경이 생길 건지 아니면 추후로도 그대로 차이로 남을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예언가가 아니니까. 어쨌거나 현 상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때 리을 질문. 이거는 미등기 전매 사안이죠? 왜냐? 이 문제 자체가 매수하고 또 다시 매도니까 미등기 전매 사안이죠? 그러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리을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그쵸?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 문 10번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해설이니까 다른 질문 설명드릴게요. 자, 니은 질문. 을의 채권자인 정이 을의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 을이 갑상대로 그러니까 압류된 그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상대로 소유권 인정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용해서는 안 되고 인용할 거면 조건부 인용을 해라. 그러니까 일부 승소로 판결 일부 인용 판결 내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라는 얘기죠. 자, 맞는 설명인가요? 틀린 설명인가요? 정확히 맞는 설명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좀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일단 차근차근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뭐 예를 들면 B가 A 상대로 채권이 있다. B가 A 상대 채권이 있다. 이때 B의 채권자 K가 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잖아요. 이 채권 압류를 하더라도 B는 A 상대로 이 채권에 근거해서 이행 청구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됐는데요?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B가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B 승소 판결 내려요. 승소 판결 내립니다. 즉 판결로 A는 B에게 돈을 얼마 지급하라. 채무 내용을 이행하라는 인용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원래는 자 A, B 사이에 채권이 압류되면 채권 압류라는 게 뭐예요? 채권 압류가 뭡니까? 이거 이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A, B 채권이 압류됐다는 얘기는 K가 이걸 압류해가지고 압류됐다는 얘기는 A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말고 B는 채무 이행을 받지도 말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압류 취지 자체가 원래 이거는 압류가 됐으니까 이 채권은 압류가 됐다. 즉 이거를 위한 집행 대상이 됐다. 집행 대상이니까 이 채권은 A 보고 이제는 채무 이행을 하지 마세요. B 보고 이제는 채무 이행 받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압류가 뭡니까? 압류란 게 본질이 처분 금지예요. 압류의 본질은 처분 금지입니다. 민사집행법 볼까요? 민지법 보시면 227조에 그 유명한 금전 채권 압류가 있습니다. 금전채권 기준으로 피압류 채권 금전채권 기준으로 얘기해볼게요.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죠? 제3채무자한테 그 B한테 A에게 B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A에게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수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A, B, K가 이제 이걸 압류했을 때 채권 압류했을 때 이게 압류가 되면 B는 A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받아서는 안 되고 안 됩니다. A는 지급을 해서도 안 되고 금전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B가 A 상대로 채권이 있을 때 B의 채권자 K가 요거를 압류하더라도 B는 A 상대로 이행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게 B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B 승소 판결 내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판결로 A는 B에게 채무 내용을 이행하라라고 판결 냈는데 자 지급이 금지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제가 민사집행법 227조 지급이 금지된다고 했잖아요. 지급이 금지된다면서 이렇게 소송하고 판결 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지급이 금지된다면서요. 네 지급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하라고 소송해도 되고 지급하라고 판결 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왜죠? 왜 다 된다는 거예요?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 아니에요. 자 판결지다. 채권 압류가 된 경우 산모는 채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A는 B에 대해서 채무 지급을 해서 안 되고 B는 추심이라는 게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영수란 얘기입니다. 영수를 해서 안 되지만 왜? 요거는 K가 압류했으니까 K의 집행에 사용될 K의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는 변제나 처분행위를 만약에 하더라도 이걸 K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런 취지에 불과하고 B가 A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집행권을 얻더라도 이에 계속 집행을 실제 돈을 받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집행권을 얻는 것까지 금하는 건 아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실제 돈을 주고받으면 안 되지만 판결 받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재기랑 판결은 가능해요. 왜? 판결 받는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계좌이체가 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이 쑥 날아가가지고 꽂히는 게 아니잖아요. 판결은 사실은 종이 조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집행권원, 채무명예라고 있는데요. 채무명예가 집행권원이에요. 이게 용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개정돼가지고 어쨌든 이 집행권원 받는 거, 즉 판결 받는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돈을 주고 받지만 않으면 이게 이제 방금까지 이제 한 원칙인데 그 채권 압류가 되더라도 채권의 압류되더라도 B가 A 상대로 소재기하고 판결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을 하면 이제 무조건 인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부 인용이 아니라 무조건 인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학 공부는 변호사 시험은 원칙과 예외의 무한 공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칙은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만약에 이 채권이 그냥 채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었다. A, B 사이 채권이 등청이었다. 등기 청구권이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A, B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었으면 B가 A 상대로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잖아요. B가 A에서 소 제기해가지고 등기 청구 이행하라고 해서 소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B는 등기소 가가지고 A로부터 그 부동산 등기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이 아니에요. 등기 소송은 엄밀히 말해서 집행이란 과정이 없습니다. 그 좁은 의미의 집행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우리가 금전 채권이었으면 AB 사의 채권이 금전 채권이면 요게 이제 그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판결 받더라도 집행 절차가 별도로 있는데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판결 받는 순간 끝난 거예요. 판결 받는 순간 이미 집행이 완료됩니다. 집행이 0초 만에 완료돼요. 관념상 집행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등기소에서 등기받는 건 뭡니까? 등기소에서 등기받는 건 집행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집행의 후속 절차일 뿐이에요. 사실 이걸 100% 이해하시려면 사실 등기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에 관해서 한참 설명을 해야 해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채권은 압류되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이 나온다. 다만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채권이 A사의 채권이 그냥 채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었다면 그렇지 않다. 등기 청구권이었다면 만약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이행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집행 없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등기를 받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소송이 등기 청구권 관련된 B가 A 상대로 소송을 하면 법원이 그냥 뭐 단순하게 단순 승소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요. 이 채권이 가압류되잖아요. 이 가압류된 게 없어지는 걸 조건으로 승소 판결합니다. 그게 조건부 승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을 보자. 판례. 이런 판례들이 변시에 막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법을 개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집행법을 그 민사집행법 강의를 들어서 거기서 하는 내용을 아실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실무가들도 뭐 판사든 변호사든 검사든 그거 다 몰라요. 그거 다 모릅니다. 다 모르고 실체법과 관련된 범위에서의 민사집행법을 아는 거죠. 그건 이제 민사집행법을 각 잡고 처음부터 1조부터 끝까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민사법 공부하시면서 관련된 범위를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민사집행법에 나오나 그런 걸 보시면 돼요. 방금 지문 같은 경우는 매년 나오는 조문입니다. 지문이에요. 매년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채권에 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라고 써있는데요. 압류나 가압류나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압류 같은 경우는 추심이나 전부랑 같이 가기 때문에 압류 명령 따로 하고 추심 명령 따로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압류 명령 따로 하고 전부 명령 따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냥 채권 압류를 하게 되면 추심이나 전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추심이랑 전부의 경우는 다른 범위가 적용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채권 압류만 보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은 거의 다 가압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적으로 압류 명령만 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 범위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방금 하신 말씀은 하기로 흘려도 됩니다. 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로부터 그러니까 B가 A로부터 현실 추심만 금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오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피압류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었다. 그러면 이 판결은 의사 표시를 명하는 판결이고 이게 그 판결 확정되면 그 집행에 문제 없이 그냥 이전 등기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압류가 해제되는 걸 조건으로만 인용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매년 나오는 지문이에요. 시험에서 변시에서 집행법 내용이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그 민사 실체법과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겁니다. 자, 디귿 을이 엑스토지 인도받아 사용 수익 미등기 매수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등기 청구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죠? 정확한 설명입니다. 리을 설명과 같이 설명드렸죠? 자,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등기 청구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매년 출제하고 매년 틀린 사람은 틀리고 맞춘 사람은 맞추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문 9는 미등기 매수인의 그 지위에 관한 문제다. 기억? 틀림.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점유 사용권은 취득한다. 그러니까 점유 사용권을 취득한 것을 넘겼으므로 점유 사용권 취득한다. 병도. 그러니까 기억 틀린 지문. 니은 맞다. 원래 채권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이행 청구하면 이제 인용 판결 나온다. 단순 인용 판결 나온다. 왜냐면 어차피 판결 받아도 집행이 남고 집행은 그 단계에서 어차피 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피압류 채권이 등기 청구권이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등기 청구권이었으면 이 판결 자체에서 집행의 문제가 남기지 않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부터 등기를 받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는 가압류 채권자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과적으로 가압류 해제 조건부로 판결을 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용인 거죠. 자, 디귿 맞습니다. 미등기 매수인 소유등 청구권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안 걸린다. 리을 틀립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등 청구권은 전매하면서 전 매수인한테 점유를 넘기는 순간에 소멸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참고로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등 청구권은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기는 순간에 소멸되진 않지만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긴 한다.
이건 아직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 옛날 판례 96년도 판례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사법 9번 문제 해설 마칩니다. 다음은 공법 10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